지난 영상에서는 달러가 어떻게 금과 연결되며 세계의 중심 통화가 됐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달러는 금과 연결돼 있었고 세계는 그 달러를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는 처음부터 약점이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커질수록 더 많은 달러가 필요했지만 그 달러를 뒷받침할 금은 한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순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1년 미국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달러와 금의 연결을 끄는 겁니다. 원래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는 달러가 금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달러를 들고 있으면 결국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달러가 금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계의 중심 통화가 된 거라면 금과의 연결이 끊기는 순간 달러 패권도 흔들리는 거 아닌가? 겉으로 보면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금이라는 오래된 신뢰 장치가 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실제 역사는 반대로 흘러갑니다. 달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본위가 끝난 뒤에도 세계 경제의 중심 자리를 계속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뭘까요? 금이 사라진 뒤 달러를 다시 떠받친 새로운 기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둥이 바로 석유였습니다. 금이 달러의 첫 번째 기둥이었다면 석유는 달러 체제의 두 번째 기둥이 된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동 산유국들은 미국의 안보 지원 속에서 석유를 팔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석유를 팔아본 돈을 달러로 받고 그 달러를 다시 미국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흐름입니다. 석유가 처음부터 법적으로 반드시 달러로만 거래돼야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국제 석유 거래의 표준 통화는 사실상 달러가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석유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장을 돌리려면 석유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석유가 필요합니다. 물건을 생산하고 운송하고 산업을 유지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에너지의 중심에는 석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각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달러를 들고 있어야 합니다. 외환 보유고에도 달러를 쌓아야 하고 무역 결제에서도 달러를 써야 하고 에너지 수입을 위해서도 달러를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달러의 성격이 바뀝니다. 금본위 시절 달러는 금으로 바꿔주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본위가 끝난 뒤 달러는 없으면 경제 활동이 불편해지는 돈이 됩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금은 달러에 신뢰를 줬습니다. 하지만 석유는 달러의 필요성을 만들어줬습니다. 달러를 믿어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강력한 것은 달러가 없으면 당장 불편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석유만으로 달러 체제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장치가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 국채 시장입니다. 산유국들은 석유를 팔아 막대한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전부 자국 안에서만 쓰기는 어려웠습니다. 남는 달러를 어디엔가 넣어둬야 했습니다. 문제는 큰 돈일수록 아무 곳에나 넣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안전해야 합니다. 언제든 팔 수 있어야 합니다. 규모가 커야 합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신뢰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가장 잘 충족한 곳이 바로 미국 국채 시장이었습니다. 미국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깊고 가장 거래가 활발한 안전자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유국들이 석유를 팔아본 달러는 다시 미국 국채 시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이 구조를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석유는 세계가 달러를 필요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국채는 그 달러를 안전하게 보관할 창고 역할을 했습니다. 세계는 석유를 사기 위해 달러를 구합니다. 산유국은 석유를 팔아 달러를 법니다. 그리고 그 달러는 다시 미국 국채로 들어갑니다. 이 순환이 반복될수록 달러 체제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금이 빠졌다고 달러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석유와 국채가 달러를 다시 떠받친 겁니다. 이 구조가 특별한 이유는 달러가 단순한 종이돈이 아니게 됐기 때문입니다. 달러는 국제무역에 쓰였습니다. 석유 거래에 쓰였습니다. 외환 보유고로 쌓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시장이라는 거대한 흡수 통로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달러는 미국 안에서만 쓰는 돈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장치가 됐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세계가 달러를 필요로 할수록 미국은 자국 통화로 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에너지 수입과 외환 안정을 위해 달러를 들고 있어야 했고 그 달러는 다시 미국 자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달러 패권의 강력한 순환 구조입니다. 에너지와 금융이 하나로 연결된 구조인 거죠.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세계가 불안해질수록 달러 체제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위험한 자산을 피합니다. 그리고 현금화가 쉽고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자산으로 몰립니다. 그때 가장 먼저 선택되는 것 중 하나가 달러와 미국 국채입니다. 금융위기, 전쟁, 경기 침체 우려, 신흥국 불안이 생길 때마다 전 세계 자금은 달러와 미국 국채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달러 패권은 평온할 때만 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할 때 더 강해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달러 체제의 무서운 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금본위가 끝난 뒤 달러를 떠받친 것은 더 이상 금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석유가 달러 수요를 만들었고 미국 국채 시장이 그 달러를 다시 흡수하는 안전한 통로가 됐습니다. 금이 달러의 첫 번째 기둥이었다면 석유는 두 번째 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석유로 벌어들인 달러를 품어준 것은 미국 국채 시장이었습니다. 결국 달러는 금을 잃고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석유와 국채라는 더 현실적인 구조 위에서 다시 살아남았습니다. 달러 패권은 단순히 미국이 힘이 세서 유지된 것이 아닙니다. 세계가 에너지를 사고
무역을 하고 자금을 굴리는 과정 전체가 달러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더 깊어진 겁니다. 금 다음 시대의 달러를 지탱한 것은 석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석유 달러를 품어준 것은 미국 국채 시장이었습니다. 이것이 근본이 이후에도 달러가 무너지지 않았던 핵심 이유입니다.